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윤정씨, 양쪽 나팔관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자연 임신은 물론 인공수정도 어렵습니다. 윤정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그럼 전 평생 아이를 못 낳는 건가요? 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멀리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 같았다. 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민이 운영하는 학원 복도.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사모님이 애를 못 낳는다던데 원장님은 정말 속이 깊어요. 그 웃음이 칼처럼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서류를 가지러 왔다가 그녀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눈앞이 흐릿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미는 평소처럼 밥을 뜨며 말했다. 오늘은 학생이 많았나 봐. 피곤해 보이네. 윤정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민씨, 우리 입양하자. 민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나 엄마가 되고 싶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며칠 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고아원. 윤정의 눈이 한 아이에게 멈췄다.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고개를 갸웃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아이로 할게요. 미는 순간 묘한 떨림을 느꼈다. 아이의 눈매, 웃음 어딘가 낯익었다. 밤이 되어 윤정은 새 가족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진아, 이제 엄마가 생겼어. 다시는 혼자 아니야. 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했다. 며칠 뒤 윤정은 학원 근처 카페에서 권정희와 마주쳤다. 원장님이랑 진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윤정의 얼굴은 굳었다. 그 말이 마음속 불씨를 다시 살려버렸다. 그날 밤 윤정은 진이를 바라보다 자꾸만 민의 얼굴이 겹쳐졌다. 웃을 때, 고개를 갸웃할 때, 심지어 잠든 표정까지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의심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윤정은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서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세 사람 함께 검사 부탁드려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정은 피가 뽑히는 순간 이 결과가 나를 살릴까 아니면 무너뜨릴까 속으로 되뇌었다. 며칠 후 결과 봉투가 도착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종이 위 단 4글자. 친자일치. 윤정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민이 퇴근하자 윤정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 민은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이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하지 마. 윤정은 가방을 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운명이 우리를 거른 거예요. 문이 닫히고 진이가 깼다. 엄마는? 미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탁자 위엔 아직 젖은 검사 봉투 하나. 친자일치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며칠 후 미는 진이를 데리고 병원과 미혼모 센터를 돌았다. 강선의 씨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연락처라도. 죄송합니다. 그는 봉투를 꼭 쥔 채 말했다. 운명이라면 언젠가 이유를 알게 되겠지.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그 아이는 다시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미는 여전히 학원을 지키고 있었다. 학원은 잘 나갔지만 집은 늘 비어 있었다. 주 3회 오는 아주머니가 청소와 빨래, 반찬을 해두고 가지만 저녁 식탁은 언제나 차가웠다. 미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 돌아왔다. 식탁 위엔 밥 한 공기와 메모 한 장. 아빠, 반찬은 데워 먹었어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어른의 체념이 있었다. 진이는 이제 스스로 밥을 덜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줄 알았다. 아침엔 시리얼, 점심은 급식, 그리고 저녁엔 어제 남은 반찬. 가끔은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했다. 그날도 그렇게 컵라면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질린다. 창밖엔 새로 생긴 작은 간판이 빛났다. 라멘 코코로. 그날 이후 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그곳으로 향했다. 며칠째 찾아오는 진이를 보며 은하는 마음 한켠이 쓰라렸다. 작은 손으로 돈을 꺼내며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오래된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맨날 라면만 먹으면 질리지 않니? 진이는 머쓱하게 웃었다. 이게 제일 싸니까요. 그날 저녁 은하는 라면 대신 밥을 차려주었다. 따뜻한 국 계란말이 그리고 김 한 장. 오늘은 이모랑 같이 먹자. 혼자 먹는 거 재미없잖아. 진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이모도 혼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둘 다 혼자 먹기 싫잖아. 그 말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진이는 일주일에 3번은 은하와 저녁을 먹었다. 돈을 내려고 하면 은하는 손사래를 쳤다. 그냥 밥 친구 하자니까. 내 웃음값으로 충분해. 진이는 부끄럽게 웃으며 밥을 한 숟갈 떴다. 식탁 위엔 따뜻한 김이 올랐고 은하의 얼굴에도 잊고 지냈던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미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 말수가 적던 진이가 요즘 자주 웃었다. 학교 재밌냐?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 속에도 뭔가 달라진 기운이 있었다. 그때 권정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원장님, 오늘 회의 자료는 정리해놨어요. 민이 고맙다고 웃자 정희는 잠시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글쎄, 애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의 손톱이 서류를 찢을 듯 구부러졌다. 미는 학원 심부름 직원에게 부탁했다. 우리 진이 방과 후에 뭐 하는지 좀 알아봐요. 며칠 뒤 직원이 조심스레 보고했다. 학생이 학교 끝나고 라멘집에 들러서 거기 여자 주인하고 밥을 먹더군요. 둘이 꽤 친해 보였습니다. 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라멘집? 이름이 뭐라던가? 라멘 코코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귓가에 남았다. 묘한 기시감이 스쳤다. 그날 밤 정희는 우연을 가장해 민의 책상 위 보고서를 엿보았다. 라멘 코코로. 그 단어에 그녀의 입꼬리가 일그러졌다. 라멘집 여자 또 어떤 여자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다.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가 보지. 며칠 뒤 민은 그 가게 앞에 섰다. 불빛은 따뜻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이가 젓가락을 들고 웃고 있었고 그 맞은편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은하아니, 오래전 그 이름. 강선혜. 민은 문 앞에서 숨을 멈췄다. 설마 그럴 리가. 그의 심장은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운명은 질투와 그리움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부서지던 봄, 강선혜는 대학 합격 통지를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이제 나도 서울 간다. 그녀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그날 저녁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그녀는 선우민을 다시 만났다. 단정한 셔츠, 따뜻한 미소. 그때부터 그녀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다. 며칠 후 선혜가 먼저 연락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은 웃었다. 내가 이런 말 다 하네. 둘은 카페 구석에 앉아 시간이 멈춘 듯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꿈, 부모, 그리고 미래. 그때 선혜는 말했다. 난 사람 냄새 나는 삶이 좋아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 같은 사람 옆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도서관에서 눈이 마주치고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다. 선혜야,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은 환하게 물들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던 날 미는 선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에 남이섬 갈래? 그날 섬으로 향하는 버스 안.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말없이 잡은 손, 심장이 요동쳤다. 남이섬에 강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우리 사귀는 거예요? 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얼마 후 선혜는 알았다.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약국 진열대 앞에서 손이 떨렸다. 임신 테스트기 2줄.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다. 며칠 뒤 미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 한 통에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서울로 돌아가면 바로 연락할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선혜는 믿었다. 그의 목소리 속 진심을.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편지는 반송됐다. 선혜는 불안했다.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걸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이 살던 하숙집 주소를 쥔 채 서울로 올라왔다. 낡은 주택문 앞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젊은 여자가 물었다. 누구세요? 혹시 선우 민씨댁인가요?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 남편이 선우인데요. 왜 그러시죠? 선혜는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에요, 잘못 왔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선우, 아까 어떤 여자가 와서 찾던데. 너 뭘 잘못한 거야? 남자의 대답이 들렸다.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 말은 벽 너머로 스쳤고 멀어지는 선혜의 뒷모습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쥔 채 울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몸속의 아이가 움직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모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미혼모 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작고 따뜻한 아이. 그녀는 울며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는 이름 없는 서류에 사인했다. 입양동의서. 손이 떨렸다. 이건 최선이 아니야. 그녀는 아기를 고아원에 두고 돌아섰다. 그날 밤 차가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낯설었다. 자신의 이름도 사랑도 그리고 아이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그녀가 그날 문 앞까지 왔다는 것을. 밤 9시 골목 끝에 라멘집 코코로. 선우진은 오늘도 이곳에서 저녁을 먹는다. 이모, 오늘은 라멘 말고 밥이에요? 맨날 라멘만 먹으니까 오늘은 갈비찜 해봤어. 이모 최고예요.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졌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눈가가 젖었다. 그 시각 선우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밝아진 얼굴.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심부름센터죠. 이 아이가 자주 가는 곳 한번 알아봐 주세요. 며칠 후 민의 손에 도착한 한 장의 보고서. 봉투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아들과 한 여자의 모습. 라멘집 주인 강은하 36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은하. 익숙한 이름 끝자락에서 선혜라는 이름이 스쳤다. 민은 사람을 다시 시켰다. 그 여자의 과거도 조사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디서 살았는지. 며칠 후 새로운 봉투가 도착했다. 거기엔 믿기 힘든 기록들이 있었다. 14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부모의 신청으로 개명 강선의 강은하. 미혼모 센터 출산 기록 존재. 민의 손이 떨렸다. 설마. 그는 서류를 들고 주저앉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를 낳고 버리고 기억까지 잃은 거였어. 민은 얼굴을 감쌌다. 울음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날 밤 민은 코코로로 향했다. 아들과 은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하는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진아, 김치 더 줄까? 이모, 진짜 엄마 같아요. 그 한마디에 민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봐주세요. 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출산 기록 강선혜. 계명신고서 강은하.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 종이를 바라보는 은하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무슨... 당신이 진이의 엄마예요. 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민은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사실이에요. 당신이 낳은 아이예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 아이였다는 걸. 진은 눈이 커졌다. 이모가 엄마였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다.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졌다. 병원, 아기의 울음, 교통사고, 낯선 이름. 그래, 내가 진이를. 그녀는 오열했다. 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야 찾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코코로의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은하는 진의 손을 꼭 잡았다. 민은 고개를 숙였다. 창밖 어둠 속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권정희.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지 며칠이 지났다. 코코로의 밤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지만 은하의 눈빛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모가 진짜 엄마였다면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은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의 나는 기억이 없었어. 하지만 마음은 널 잊은 적 없었어. 선우미는 조용히 그 대화를 지켜봤다. 라멘집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엔 후회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코코로 문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붉은 글씨의 협박문. 그 아이 곁에 있지 마.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거야. 은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미니 봉투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가요. 그들은 즉시 지구대로 향했다. 형사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최근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보죠. 잠시 후 화면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여인의 모습이 잡혔다. 형사가 물었다.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민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권정희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정희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사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분노가 있었다. 그 여자는 모든 걸 빼앗았어요. 아이까지, 그 사람까지. 형사는 냉정히 말했다. 그래서 협박을 했습니까?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문이 열리고 선우민이 들어왔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결국 나를 보러 왔군요. 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웃었다. 몰랐겠죠. 당신은 항상 그 여자만 봤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10년을 곁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었어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여자 행복하게 살겠죠? 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불행한 건 우리 모두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내 불행도 끝이겠네요. 며칠 후 코코로. 아침 햇살이 가게 안을 비추었다. 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정말. 은하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테이블 위에는 라멘 3그릇이 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진이 말했다. 이건 엄마표 라멘이야. 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마음 코코로이 담긴 라멘이지. 가게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하는 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너무 늦었지만 드디어.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용서는 다시 가족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150명의 마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물레방아 아지트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요.